안녕하세요. 밴쿠버 하이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밴쿠버 한 달 생활비가 도대체 얼마가 드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지금 3인 가족 아이 1명 그리고 부부 2명에서 3인 가족 기준과 제가 10년 전에 혼자 있을 때 싱글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혼자 오시는 분들 혹시 또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께 도움이 초기 종착비, 생활비에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밴쿠버의 가장 큰 지출비가 아무래도 여러분도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렌트비일 거예요. 렌트비 같은 경우에 제가 혼자 있을 때에는 여기 지금 혼자 뭐 유학이나 워킹 홀리데이에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룸 렌트, 쉐어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혼자 왔을 때는 룸 렌트만 했어요. 아파트 전체를 렌트한 것이 아니라 캐네디언이 살고 있는 하우스에 룸 하나만 렌트를 하고 화장실과 주방은 다른 분과 이제 쉐어를 했거든요. 그때는 모든 인터넷비와 물세, 난방비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서 550불을 냈는데 그것도 지금은 한 600불, 700불 정도로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다운타운이냐 외곽지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실 수 있어요. 저희 지금 3인 가족으로 원베드 렌트를 1,400불을 내고 있거든요. 위치가 다운타운 중심에 있는데 물론 알아보시고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1,400불대 원베드 렌트는 구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집값이 폭등하면서 렌트비도 덩달아서 오른 상황이라서 최소 1,800불 정도, 1,800불도 구하기 힘드실 상황이고 2,000불 가까이도 지금 원베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고 투베드 같은 경우에는 2,500불에서 3,000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운타운이냐 외곽지냐에 따라서 조금 비용 차이가 몇백 불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 지금 렌트비가 꽤 올랐죠. 많이 비싼 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르기 전에 이미 입주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렌트비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편인데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지금은 이 가격에 구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출비로는 이제 교통비. 예전에는 제가 차 없이 그냥 교통카드 하나로 한 달에 100불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유지비가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비로 한 달에 500불, 보험료로 180불에서 190불 정도, 그리고 이제 기름값으로 200불에서 300불 정도, 약 1,000불 정도 나가고 있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제 비용이 지금 180불, 190불이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에 속하는 거예요. 많이 내시는 분은 제가 300불, 한 달에 300불 내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오실 때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오시게 된다면 한국에서 이제 영문으로 무사고 경력 이거를 한번 몇 불을 떼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오자마자 이제 운전면허증을 바꾸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무사고 경력하고 여기 오자마자 운전면허증을 바꾸면서 여기 있는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 그 무사고 경력이 인증이 돼서 40% 이상 디스카운트를 받은 금액이거든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내고 있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에 저희 3인 가족 기준으로 약 1,000불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비 그리고 이제 모든 생필품을 포함해서 약 1,000불 정도를 쓰고 있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약 200불 정도를 썼어요. 식비로. MSP라고 이제 서비스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BC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돈을 내고 있어요. 저희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 75불 정도 내고 있고, BC주에서 정책을 발표하기로는 이제 그것도 이제 전면 100% 무상으로 바뀔 거라고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한 150불, 140불 정도 내다가 지금도 이제 차감이 되면서 75불로 지금 내려간 상황이고, 제가 혼자 있을 때 10년 전에 혼자 있을 때 는 정책 자체가 발표되기 전이라서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SP로 약 70불 정도를 냈었어요. 교육 적금 혼자 있을 때는 뭐 애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지출비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RESP 교육적금이라고 한 달에 150불 정도 나가고 있어요. 여기 대학교 등록비가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적금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렇게 대학을 보내겠다고 교육적금을 든 사람에게 나라에서 돈을 보태줍니다. 공짜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계실 경우에는 RESP는 꼭 드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RESP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RESP 비용으로 매달 150불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질병 생명보험비로 한 달에 120불 정도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지출비가 없었던 비용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가족이 있다 보니까 우려되는 마음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경우에 밴쿠버가 의외로 전기세는 굉장히 쌉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두 달에 약 30불 정도를 내고 있어요. 많이 내도 35불, 40불 이상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온수나 난방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외에 전기세 외에는 드는 지출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셔서 렌트를 구하실 때 콘도 아파트에 따라서 난방비, 온수비가 따로 차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렌트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비포함인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세이빙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난방비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겨울에 한 1,200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감사한 게 밴쿠버가 그렇게 추운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난방비에 크게 돈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 예상 금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폰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예전에 40불 정도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사람 합해서 130불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폰값을 이거 세이빙을 하시려면 한국에서 언락을 시켜서 폰 자체를 가지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기계 자체가 없다면 기계비 포함해서 플랜 자체가 이제 많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달달이 내는 매달 내는 금액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자체를 들고 오시는 게 저는 폰값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비 같은 경우에 여기 밴쿠버의 인터넷이 한국처럼 그렇게 막 빠르거나 인터넷 회사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고를 수 있는 초이스의 혜택이나 그런 거는 잘 없어요. 근데 인터넷비는 꽤 비싼 편이거든요. 저희는 현재 지금 50불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프로모션 가격이라서 이제 저렴한 편에 들어가는 거고 보통 막 100불씩 이렇게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룸 렌트에 인터넷비도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는 또 전혀 지출이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 여기 워킹 비자 이상을 소지하신 경우에는 공교육에 한해서 무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관광 비자로 만약에 오셨다면 전혀 받으실 수 없는 혜택인데 그런 경우에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육비가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교육비가 아이 한 명당 약 1,000불 정도 1,000불 이상으로 한다고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교육비는 따로 드는 건 없지만 저희 부부가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학교가 3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3시 이후에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efore and After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방과 후 프로그램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약 한 달에 400불 정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 되면 또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되냐. 저희는 일을 해야 하니까 이제 캠프 같은 데를 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600불에서 많게는 800불 정도 캠프마다 물론 비용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또 금액을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립 교육비는 들지 않지만 부가적으로 드는 교육비가 약 한 400불에서 600불 정도 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아기가 어리다. 근데 이제 데이케어나 프리스쿨을 보내야 된다. 유치원이죠. 그런 데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데이케어 비용이 여기는 꽤 비싸요. 한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400불, 1,500불까지도 한다고 예상을 하셔야 되고 36개월이 넘으면 그나마 조금 다운이 되긴 한데 이것도 저렴한 편은 아니죠.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데이케어비가. 그래서 제가 혼자 싱글일 경우에는 한 달 생활비가 총 1,000불 정도? 거기에 이제 문화 생활비나 제 품위 유지비 같은 거 해서 포함하면 약 한 1,200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렌트비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시면은 1,200불에서 1,500불 사이 정도로 예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3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는 약 4,500불 정도인데 여기 이제 문화생활비라던가 비상금이라던가 그걸 포함시키게 되면 한 달에 최소 5,000불은 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렌트비가 더 비싸거나 교육비가 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6,000불 그 이상도 예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가 장난 아니죠. 여기가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살기 좋은 만큼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활비를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초기 정착비에 이렇게 예상하시는 비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